안녕하세요. 아실 하이드라존 그룹에 기반한 자가치유 PDMS 탄성체와 수소 결합의 역할에 관한 논문을 리뷰할 화학과 이선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개로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과 본 연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실험의 준비 과정과 실험이 실행된 과정, 실험에 대한 결과 및 토의 활동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요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자가치유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시장은 피트니스와 헬스케어 영역입니다. 물리적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손상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하거나 떨어진 운동 능력을 보조하는 식의 기술을 웨어러블 기기에 시도 중이며 센서 정확도 향상과 소형화 등의 문제를 자가치유 소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슈퍼커피시터, 발광소자, 인공신경 등에 이용되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 소재에 주목해 물리적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 소재에 대한 연구와 이 소재로 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센서, 태양정지, 에너지 저장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실하이드라존 그룹에 의해 교차 연결된 자가치유 고분자 재료를 합성합니다. 자가치유란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치유됨을 의미합니다. 외부 자가치유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가치유가 어려운 반면 내부 자가치유는 반복적이고 가역적으로 치유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부 자가치유 중합체의 경우 수소결합, 파이결합, 금속 배위 결합 및 동적 공유 결합 등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아실하이드라진과 알데하이드 사이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아실하이드라존 그룹은 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한 변화에도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료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메틸 아크릴레이트 첨가제를 통해 메틸 프로피온 말단 PDMS를 합성합니다. 수소 NMR 및 탄소 NMR 결과 PDMS 말단의 메틸 프로피온기가 거의 100% 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메틸 프로피온 말단 PDMS의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친핵성 치환 과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테트라 아실 하이드라진 말단 PDMS가 89% 합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겔화를 관찰하기 위해 테트라 아실 하이드라진 말단 PDMS와 테레프탈알데하이드를 톨루엔에 용해했습니다. 이 혼합 요객을 레올로지 측정 및 자가치유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겔 시료를 얻기 위해 같은 몰 농도로 직경이 20mm인 동그란 테플론 틀에 보관하여 24시간 동안 톨루엔 증기로 포화된 건조기에 보관했습니다. 겔졸 반응은 다이클로로아세트산과 트라이에틸아민을 pH 조절제로서 사용하여 실험했으며 다른 작용기들도 같은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올로지 측정 시료 준비 과정입니다. 기체의 용매를 증발시키기 위해 상온 진공 상태에서 섭씨 6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PDMS 탄성체를 얻었고 그 결과 합성된 탄성체 시료의 두께는 약 0.7mm였습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120도씨로 열처리하였고 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레올로지 실험은 N2 조건에서 8mm의 평평한 판에서 TA, ARES, G2를 사용하여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실험을 하기 위해 엘라스토머 샘플을 120도씨에서 15분간 10메가파스칼의 압력하에서 재처리하였고 둥근 필름을 얻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2번 반복했고 1mm의 두께를 갖는 삼각형과 오각형 모양의 필름을 각각 얻을 수 있었습니다.
pH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령 모양의 으로 필름을 자르고 시료에 동일한 양의 아세트산을 코팅했습니다. 그 결과 상온에서 24에서 48시간 안에 모든 시료가 자가치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치유 온도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100도씨 또는 120도씨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상온에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전에 자동으로 자가치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FTIR 실험은 KBR 플레이트 표면에 톨루엔 혼합 시료를 준비했고 온도 범위는 30에서 110도씨, 가열 냉각 속도는 3도씨 per minute으로 실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장 측정을 위해 20도씨에서 변형률을 5mm per minute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리올로지 측정을 위해 메틸프로피온 말단 PDMS와 테트라아실 하이드라진 말단 PDMS의 경우 25도씨에서 10%의 변형 진폭과 0.1에서 100 RADS의 각 주파수에서 실험했고 겔의 경우 0.5%의 변형 진폭과 0.01에서 100 RADS 범위의 각 주파수에서 실험했습니다. 엘라스토머 시료의 경우 N2 조건에서 140에서 200도씨, 5도씨 per minute의 가열 속도로 TAARES G2 변형률 제어 레오미터를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주파수 측정은 30에서 120도씨의 범위의 여러 온도에서 5도씨 per minute의 속도로 냉각 가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톨루엔에 함유된 테트라 아실 하이드라진 말단 PDMS와 테레프탈알데하이드 혼합물은 질량 농도가 20%로 고정되었을 때 겔이 6시간 만에 형성되었고 그림 A와 같이 실온에서 동적 주파수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림 B와 같이 겔은 다이클로로아세트산 및 트라이에틸아민에서 상변화를 보여주었고 그림 C와 같이 아세트산에 의해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실하이드라존 그룹으로 치환한 PDMS는 겔졸 반응에 의해 자가치유가 가능했습니다. 실온에서 5일 이상 용매를 증발시키고 진공 상태에서 6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PDMS 엘라스토머를 제조했습니다. PDMS 탄성체 개수는 시간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120도씨까지 열 처리했습니다. 가열함에 따라 개수의 변화를 레올로지 측정을 사용하여 확인했고 개수는 다음 1시간 동안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후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온에서 아실하이드라존 결합의 교환 반응과 수소 결합의 가역 반응 이 두 가지 모두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120도씨에서 가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시료가 초기 상태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도씨에서 열 처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촉매와 가열은 선형 폴리아실하이드라존 교환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아실하이드라존에 기초한 탄성 중합체는 결합이 산과 열에 의한 자가치유 능력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먼저 시료에 소량의 아세트산이 코팅되었고 시료의 절단된 부분이 특정 기간 동안 치유되었습니다. 그림 A를 보면 초기 시료의 응력 변형 곡선과 산을 처리한 시료의 곡선을 비교해 보면 모양이 비슷하며 산 처리 후 24시간이 지난 시료는 60%의 회복력을 나타냈고 산 처리 후 48시간이 지난 시료는 85%의 회복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아세트산이 이 메커니즘에서 산성 촉매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B를 보면 엘라스토머의 열 처리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은 100도씨에서 약 60%였고 120도씨에서는 변형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00% 이상인 12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료가 계속해서 최종 균형에 접근하며 120도씨에서 아실하이드라존 그룹 사이의 동적 변화로 인해 더 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료는
80도씨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는 치유될 수 없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도를 120도씨로 고정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회복률을 보면 그림 C와 같이 1시간 후 치유 효율성은 99%, 2시간 후에는 120%로 증가했지만 치유 시간이 4시간으로 더 길어졌을 때 치유 능력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열 환경에서 고분자가 분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120도씨에서 오래 노출될 일은 많지 않으므로 실험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실험의 사진을 보면 열을 이용하여 엘라스토머를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실 하이드라존 그룹의 열 교환 특성을 이용하면 탄성체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열 압축될 수 있고 약 75%를 회복했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A와 그림 C를 비교해보면 A와 B의 농도비가 다름에도 두 시료 모두 110도씨에서 유리전이 온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0도씨의 작은 델타 피크는 아실하이드라존의 결합장기에 연결된 메틸렌 부분의 이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엘라스토머는 200도씨 이상에서 아실하이드라존 결합의 해리에 의해 유체처럼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시료 모두 산과 열에 대해 자가치유 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AB가 1대2인 시료는 과잉으로 존재하는 B가 사슬 연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슬 간 수소결합에 의해 겔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시료 모두 80도씨 근처에서 수소결합이 해리되어 가역적으로 전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이 온도를 넘어서야 자가치유가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략 80도씨에서는 결정화 전이, 저온에서의 아실하이드라존 결합의 해리, 수소 결합의 해리 등 콘주게이션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B의 시간 온도 중첩 곡선을 보면 기준 온도 100도씨에서 두 개의 안정기와 그 사이의 전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D를 보면 테트라 아실하이드라진 말단 PDMS의 점도가 나머지 물질과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이드라진 말단기 사이의 사슬 간 수소 결합이 폴리머 사슬을 확장한 다음 점도를 향상시킨 것입니다. 다중수소 결합의 해리 온도가 80도씨에 가깝기 때문에 아실하이드라존 그룹의 수소 결합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림 A와 같이 아실하이드라존 결합에 탄소산소와 질소수소 그룹은 이중수소 결합 상호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 B와 같이 A와 B가 1대 0.5로 톨루엔에 용해된 용액은 완전히 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점도 측정을 통해 아실하이드라존 형성 반응은 각교 결합이니 연쇄 반응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테트라아실하이드라진 말단 PDMS의 점도가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는 아실하이드라존 결합과 수소 결합의 시너지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림 C와 같이 A와 B의 반응에서 두 개의 아실하이드라진 말단 그룹이 아실하이드라존 체인 확장을 촉진했고 A에 반응하지 않은 아실하이드라진 두 말단 그룹이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B 분자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슬 내 가교 결합보다는 사슬 내 고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수소 결합 메커니즘은 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A와 B가 1대1로 들어있는 엘라스토머를 사용하여 가벼운 온도 FTIR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소 결합이 약해짐에 따라 탄소산소 스트레칭 및 질소 수소 평면 굽힘은 각각 더 높은 파수와 더 낮은 파수로 이동했고 그림 A와 같이 30도씨에서 120도씨로 온도가 변화하는 동안 탄소산소의 신축 진동 피크의 위치는 1670에서 1674로 점차적으로 이동했고 이와 반대로 그림 B를 보면 질소 수소의 면내 굽힘 진동 피크는 1558에서 1549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80도씨에서의 가역 전이는 분자 내 수소 결합의 해리와 형성에 관계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엘라스토머는 열과 pH 변화의 우수한 자가치유 특성을 갖고 유변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은 80도씨에서 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시료의 농도를 다르게 하고 온도의 변화를 준 비교 연구를 통해 엘라스토마의 반응이 수소결합의 해리 형성 과정을 통해 가역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변온도 FTIR 결과 자가치유 능력은 아실 하이드라존에서의 수소결합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아실 하이드라존을 다른 엘라스토마에 도입하면 다양한 능력을 갖는 자가치유 고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고분자 재료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재가공이 가능한 자가치유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열과 pH뿐만 아니라 탁월한 유연성과 신축성, 초고속 자가치유 능력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가치유 능력을 보이는 고분자를 합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엘라스토마를 통해 열과 pH 변화에 강하고 다른 이점도 갖는 자가치유의 특성을 갖는 우수한 재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졸업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